제가 알람을 맞춰놨는데 알람이 울리네요. 잠시만. 나무 줄기도 이 색으로 몇 개를 해줍니다. 같이 갈 수 있게요. 네, 완성된 작품입니다. 네, 다시 파스텔을 정리해서 깨끗하게 닦아놨습니다. 이 위에 있는 게 슈밍케 소프트 파스텔, 사각 문교 파스텔입니다. 문교 파스텔. 그리고 시넬리에르. 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5호짜리 F형 캔버스에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 보여줬잖아요. 오래전에 봄쯤 됐을 때 찍었던 그 파스텔 영상이 있습니다. 그 아마 쇼츠 영상으로 보낸 것 같은데 바로 그 곳을 25에 실내에서 작업해서 옮겨볼까 합니다. 그리고 지금 파스텔이랑 많이 정리하고 닦고 하는데 2시간 걸렸어요. 파스텔이 서로 엉겨서 무슨 색인지 몰라요. 시간이 많이 걸렸고 또 지인분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라지. 자, 이 컬러로 정말 그 부담 없는 컬러, 경계선이 있어도 전적인 톤에 이 컬러로 스케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잘 정리된 깨끗이 닦아낸 파스텔. 파스텔은 이렇게 누드로 벗겨가지고 손으로 잡고 뭐 날카로운 면 이렇게 돌려서 이런 면 힘의 강약을 조절하면서 이것도 역시 붓처럼 뭐 180도 360도 돌려가면서 사용을 합니다. 뒷면 저기 이렇게 있고 대칭되게 하고 여기가 중간인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또 되게 스케치를 아주 되게 윤곽선 연필이나 이런 거 진한 색으로 하잖아요.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보일 거고 이 나무가 여기에 보입니다. 이렇게 항상 위에 그리고 따라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때 약간 바위가 있는 밝은색 시선 되게 이 바위 역시 여기 살짝 보이죠? 이런 대칭 무늬들을 기준선 잡아놓고 정말 붓도 그러고 저는 파스텔이 그 화면 아니면 이와 같은 붓이 화면에 닿는 아주 그 힘을 여러 강도로 경험에 의한 거죠. 많은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그래요. 이게 프랑스의 겁니다. 영국제 캔손인데 프랑스제 캔손인 줄 알고 있어요. 되게 사진을 붙여놨거든요. 사진 상태는 많이 안 좋은데 저걸 기준으로 하고 이건 청색이 좀 납니다. 삼성 프린터로 뽑으면 이렇게 청색감이 좀 나더라고요. 프린터는 캐논이 제일 그 자연색에 가까이, 캐논 복합기가
가루된 거 있잖아요. 그 복합기가 정상으로 나옵니다. 이때 계획은 여기를 싹 깔아준다고 그러죠. 바탕색을 깔아주기 전에 하늘부터 하겠습니다. 자, 이 하박이라고 하나, 이거 당수할 때요, 이 부분 이걸 이용해서 넓은 면은 아주 힘을 빼고 아예 살갗이 간지러울 정도로 이렇게 묻죠. 두 개를 처음 단계는 이렇게 문질러 줍니다. 그럼 아주 소프트하고 부드럽게 하늘이 이어지죠. 다음 하늘색 부분에 이건 영국제 로니 파스텔인데 아주 가늘어요. 비교했을 때 이 두께가 보이죠? 가늡니다. 이 색이 약간 또 하늘색이 있어요. 그렇죠? 소리가 납니다. 이때도 자국이 나지 않게 균일하게 해줍니다. 마치 이렇게 연필선처럼 하는 방법도 있어요. 파스텔 같은데 그 옛날 이 자국이 남아요. 힘을 주면 최대한의 힘으로 슥슥슥 소리 나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칠한 쪽에 반대 90도 방향으로 문질러 주면 좀 결이 살아있죠. 분위기가 아직은 해가 있다. 해가 있는 그런 컬러. 이 한 컬러는 이 다시 아래쪽으로 칠해줘야겠죠. 물에 해프다고 그래요. 파스텔이 금방 달아 없어집니다. 근데 영재 약간 소프트인데도 이게 쉬밍키보다는 딱딱한 성질을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스케치한 이 부분 컬러를 넣습니다. 상당히 넓은데 여기까지 자기가 칠한 부분을 기억하고 이쪽으로 하지 말고요. 이게 나무나 결을 살 땐 몰라도 칠한 90도 방향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자, 보면 진한 색으로 이런 컬러들로 여기다 선을 긋고 스케치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무조건 반대예요. 그거는 왠 줄 아세요? 그 스케치가 거의 뭐 정확하냐고요. 터만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오류를 남겨서 결정을 짓지 말고 맨으로 이 경계를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라 할까, 좀 여지를 남겨 놓아야 돼요. 선으로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시작 단계는. 그리고 최종 완성 단계에서는 그 선을 정해야겠죠. 아니면 분위기로 쭉 그려나가는 그림이라면 끝까지 안 정해야겠죠. 근데 화가 중에 그림 중에 이런 거 있어요. 다 그려놓고 이와 같은 쭉 밀어서 흐릿하게, 그것도 하나의 장르처럼 이야기하죠. 이렇게 결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 여기도 뭐가 이렇게 찍찍 그어지면은, 이거는 30년 전에 산 파스텔인데
파스텔을 만들 때 아마 가루하고 이걸 원심 분리기로 돌리는데 과정에 돌리나 봐요. 세게. 근데 그런 과정에서 그 기술이 좀 부족하면 그 기계가 그래서 그런지 쇳가루 같은 게 딱딱한 이물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본산 파스텔도 그랬고 하드 쪽에는 그런 게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종이에 걸립니다. 파스텔을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죠. 파스텔통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멀리 있는 산 부분은 아까 이런 컬러로 모니터가 꺼지네. 이걸 기준으로 해야겠네. 이게 벗겨 놓으면은 어디 파스텔인지 어느 사이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저기에 이쪽에 산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거는 푸르스름한 게 있어요. 멀리 가기 때문에 그 색을 조금 더 줍니다. 그래서 앞산하고 분리를 시키죠. 이때 이렇게 색채 원근법 할 때 이 컬러는 아주 멀리 가게 하죠. 색채를. 그런데도 이것과 같이 이어줍니다. 여기에도 살짝 그 컬러를 넣어서 이 뒷산도 멀리 가게 하고요. 그 사용했던 컬러는 이렇게 손에 들어줍니다. 요거하고 조금 다른데 더 멀리 여기를 보내보기로 하고요. 다음 여기 앞에는 이게 약간 뭐 제초제를 뿌린 건지 아니면 올 여름에 더워서 이게 풀이 좀 죽어 있는지 그런 컬러? 아니면 이게 카메라상으로 현장에서 보는 거하고는 좀 틀리는데 색채가 아무튼 자 이제 설명을 하다 중단하고요. 지금 그분이 온 것 같아요. 느낌이 있어서 이 컬러 괜찮습니다. 이 컬러로 많이 빛을 깔아봅니다. 손이 춤을 추듯이 갈 방향을 정하고 이것도 요 색이 이제 굉장히 이런 컬러가 민감한데 파스텔 톤 말 그대로 진짜 베이지색 같은 감색 같은 묘한 화이트를 섞여 있는 색인데 베이스 톤으로 아주 괜찮아요. 이거 여기 보자면 여기 보이죠? 이런 여기 가면 이거는 밝은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것도 놔줍니다. 이제
저 멀리 있는 나무는 녹색인데 상당히 이거 묘하죠. 파스텔 톤에 아마 블랙도 들어가 있고, 염료가 보이나 모르겠어요. 블랙도 들어가 있고 살짝, 그리고 녹색에다가 보색임 버밀리언이랄지 이런 안료들을 다 섞어서 화이트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컬러입니다. 그런데도 이거는 녹색으로 느껴져요. 녹색이죠. 이렇게 아주 정말 소프트하고 부드럽게, 제가 톡톡 소리가 나는 건 뒤에가 합판이고요. 너무 부드럽게만 해놓으면 손으로 문질러서 안착시켜야 되는데, 손가락 너무 많이 가서 하면요 손에 기름기가 있어가지고 요게 그 다음 이 색채를 더 할 때 기름기 때문에 묻지 않는 성향이 있어요. 아이쿠, 이 나무가 좀 크게 됐네. 이렇게 해서 아주 조금씩 찾아가는 겁니다. 카메라 발로 찼어요. 제가 살짝 흔들렸죠? 파스텔 톤이죠. 최대한 이 중간, 그리고 이 중간, 이 자주 쓰는 색은 전에 인사동 이건 미리모방에서 구입을 했는데요. 올해 전 일입니다. 거의 30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때 이 파스텔을 상당히, 지금은 신안인지 어디에서 수입을 하는데요. 시민께 지금 좀 쌌어요. 근데 그때 30년 돈으로 돈에 150만 원을 줬어요. 굉장했죠. 독점적으로 팔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좀 마진이 굉장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는 그림이 상당히 좀 이래저래 거래가 되고, 이 구상의 미술이 거의 다 인기가 있었으니까 잘 팔리던 때라 그런 구입이 가능해졌죠. 지금 아주 묘한 컬러로, 여기도 너무 튀어서 살짝 가려줍니다. 이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이루어져 가고요. 여기 역시 아까 칠했지만 몽환적인 분위기로, 자, 이 컬러는 이렇게 이제 물에 비치는 쪽까지 같이 먹어주게 됩니다. 물이 좀 탁한 관계로 색채가 좀 바뀌겠지만 처음에는 유사색으로 가면 돼요. 유사색으로. 자, 이렇게. 어이쿠. 자, 이것도 물에 비치겠죠? 그래서 이 선이 이렇게 가면 이렇게. 어떨 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수가 있어요. 반사 비칠 때 사람 뇌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반사를 그릴 때는 요령이, 여기서 이렇게 가면 한번 허공에서 긋고 이렇게 가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 뇌 구조가
그렇게 돼 있대요. 나도 그래서 왜 그러지 했는데 이렇게 가면 아래에서도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나오겠죠. 이게 저녁 역광을 받아서 이런 분위기, 몽환적인 그런 분위기, 그게 파스텔로서 잘 어울리기 때문에 주로 이런 걸 표현을. 이 산이 또 비쳐 보이네요. 이렇게 천천히 잡아주는 겁니다. 여기는 어두운 색이 들어갈 거예요. 여기에 불이 여기 있는 게 이리 오죠. 아래로. 그리고 하늘에 푸른색인데 상당히 거기만 한 조각이네요. 미류나무 꼭대기 여기인데 조각구름 걸려있네. 그런 노래 있잖아요. 이 색이 딱 없기 때문에 방금 아주 어두운 색을 칠하고 이렇게 구름은 밑에서 조각구름 하나 걸려있는 거. 그때 기억으로는 요게 저녁 되자 상당히 커졌어요. 이게 여기에 이때 조금 하늘에 푸르른색 넣어주고요. 더 위쪽으로 오는 건 이렇게 둥글기 때문에 뭐 우주는 끝이 없겠지만 우리 시각적으로 그게 아주 둥글어서 앞으로 좀 가까운 하늘이죠. 위로 가면 저 끝에는 가장 먼 하늘이 되겠고요. 이때 요거 살짝 아주 정말 조금씩 파스텔을 조심스럽게 넣어줍니다.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 그렇죠? 자, 이제 이쪽 더욱 밝아진 부분을 더 밝게 칠해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 여기 물에 비치니까 조금은 천천히 뭐가 드러날 듯 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죠. 괜찮게 나올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에도 다시 그런을 해주고 구름의 이 부분에 밝은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네, 이 구름 부분은 그 옆에 나무가 들어가면서 완성 단계에서 이때 보면 아주 생략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해주고 파스텔이 너무 물감도 그렇지만 화도하게 묻지 않게
가루는 떨어져 나가고 하니까 이 노을이 지는 이 칼라 이 섞어줍니다. 그러면 이 방금 칠한 물에도 이게 들어가겠죠. 이걸 같이 넣어주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넣어주시고, 여기 역시 물이 들어갑니다. 마찬가지겠죠. 조금씩 이게 여기 있기 때문에 좀 높아져야겠구나. 자, 클로즈업으로 여기 좀 이런 부분은 섬세하게 자, 이런 부분은 이 각도를 세워요. 이렇게 각도를 이게 칠하다 보면 굉장히 날카롭게 됐잖아요. 이때 이 날카로운 거 정말 부러질 정도로 소프트라서 이용을 합니다. 굳이 하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이렇게 여기에 아주 정말 섬세한 잎들이 있는데 굳이 이걸 뭐 크게 그린다고 덩어리가 어딨어요. 그릴 수 있는 한 그려줘서 소소밀밀이잖아요. 작은 것들이 많이 모이면 덩어리가 되는데 이 느낌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게 좋겠죠. 멀어도 이 느낌은 많이 나요. 자, 여기 이렇게 해주고 책임감 있게 해주고 넘어갑니다. 이게 하늘이 다 칠해지지 않아서 아주 멀리 살짝 빛을 받는 부분에 연두색이 있는데 와, 굉장하네요. 이거 조금 했는데도 거리가 다가오네. 그렇죠? 여기도 자, 선 하나가 밝은색이 지나갈 거예요. 이 선 하나가 도대체 몇 미터나 되는지 이거는 이쪽으로 터치를 해서 눌러줍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밑으로 올리고, 이건 뚝방 같은 건데 반대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이쪽에 좀 밝은 또 게 있죠. 가고요. 자, 이제 이렇게 정말 날카로워진 파스텔을 이용해서 이렇게 꾹꾹 누르면 소리가 안 나겠지만 이 작은 점들을 탁탁탁 소리가 나게 하는 건 뒤에 합판에 그 밀어내는 힘, 누르는 힘, 이거 사고 나는 거예요. 자동차 버리면 벽에 충돌하면 그 몇 배의 압력이 가해진 2배, 4배인가 가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문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툭툭 칩니다. 툭툭 치는 압력으로 문지르지 않아도 되게끔 하는데 이 입의 각도를
마치 붓을 이용하듯이 조절을 하죠. 하면 나뭇잎 같은 게 바로 어떤 효과가 형성되죠. 그럼 기왕 들은 길에 이 유사한 색이 어디 있나 찾아보고 여기 있어요. 여기 밝은 부분 좀 표현을 합니다. 괜찮죠? 조금 나타나죠? 자, 그러고 나면 여기 역시 나타나는 조금은 잎들이, 이때는 정말 저는 아주 빠른 왈츠곡 같은 거 틀어놓고 이걸 하는데 저작권 때문에 음악이나 틀을 수가 없어서 쿵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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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재밌어요. 그러면 자, 약간의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이때 크기가 커지지 않게 하고 너무 실수로 커지면 다시금 문질러서 덩어리를 줍니다. 이때 대부분 이걸 표현하는데 어색하면 큰 붓으로 밀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큰 타치로 미른다고 그래서 이게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과연 잘 안 나타나더라. 특히 그 경계 부분 있죠, 끝 부분은. 역광이라서 밝은 부분부터 표현을 조금 해줍니다. 그때 해주고요. 이렇게만 해도 마치 나이프로 미는 효과가 나듯이 넓은 면을 사용합니다. 이때 조심해야겠죠. 조금이라도 어긋나지 않게끔 온 신경을 집중해서 표현을 해 준다는 겁니다. 자, 여기 또 이 부분에 밝은 부분이 있네요. 자, 이제 제 손이 속도가 빨라지고 이건 실시간 타임이죠. 제가 말을 하고 딱딱한 소리가 1초에 4-5번은 찍히게끔. 자, 윗부분을 했습니다. 여기는 또 아슬하기 때문에 살짝 힘을 빼고 표현을 해줘요. 그리고 또 다른 칼날을 잡고 이때 대상을 눈을 보고요. 계속 눈은 똑같은 속도로 정말 눈알이 굴러가게 보면서 관찰하면서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린 거라면 이렇게 하기가 이 시간이 많이 가는 거라서 어렵겠죠. 현장에서 금방 광선이 변해가니까. 지금은 여러분 이제 야외 풍경을 그릴 때 야외 나가서 그린다고 야외 사생을 하면서 핸드폰으로 찍어서 아니면 태블릿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확대해 놓고 그걸 보고 그리는데 야외에서 그리는 의미가 많이 퇴색되죠. 그거는 그냥 사진을 보고 그린 것과 유사하지만 그러나 사진만 보고 그것도 남이 찍어 놓은 사진을 보고 그리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직접 광선을 느끼면서 보고 그리면 그나마 낫겠죠. 자. 그러면 이걸 스케치를 해놓고 그걸 따라서 그릴 수는 없어요. 이 자잘한 그 하나하나의 점이 멀리 있는 그 크기, 전체적인 크기의 이 점이 가지고 있는 그 크기를 감으로 잘 관찰해 가면서 그려야 될 겁니다. 정말 온 신경을 집중해서 크기를 잡습니다. 이 파스텔은 예쁠 것 같아요. 정말 파스텔의 그 특성 잘 제가 이거 현장에서 그려봤잖아요. 여러분들 링크 걸어놓으면 거기서 제 현장 스케치를 같이 보면서 짧은 영상이니까요. 그거 보고 이 그림을 보면 이 스틸 사진은 노을이 지기 전에 노을은 정말 순식간에 불과 15분, 20분 만에 싹 바꾸는다. 참 어렵죠. 이때 색채 변화가 있다고 너무 많이 이 멀리 있는 원경을 나무를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고요. 조금 단순화시킨다 생각하고 거의 같은 색조로 이렇게 그려나가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멀리 있는 게 표현이 좀 됐죠. 이 하늘을 나중에 뚫어주기로 하고 좀 더 나갔네. 이거 지우지 말고요. 이건 미루나무가 아닙니다. 길가에 있는 수령이 어린 수양버들 같은 거 그게 아마 심은 게 아니고 뭐가 씨앗이 떨어졌는데 그렇게 해서 이 물기가 많은 양재 바른 곳에서 헌화가 그런 잎이 아닐까. 귀엽죠? 그런 게 있습니다. 원경 부분에 나쁘지 않습니다. 자, 한번 좀 자세히 직접 줌으로 당기면 편집해서 당기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이 분위기 괜찮지 않나요? 제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마음에 들기는 글이 흔하지 않은데 아직까지는 마음에 듭니다. 잘 되어가고 있네요. 이전에 자, 영상을 찍으면서 아주 힘을 그림의 빼고 집중도도 떨어지고 힘을 아주 뺐어요. 어떨지 과연 진행을 올리브색을 조금 더 시켰습니다. 넣었는데 괜찮을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분위기가. 자, 이것도 손을 부드러운 쪽은 더 돌리듯이 하고요. 근데 그림자 부분에 있는 여기는 어두운 저 깊은 곳에 있는 색을 먼저 깔고요. 너무 종이결이 상하니까 세게 누르지 않고 중간에 이제 아주 살살 깔았습니다. 그리고 문지르는 것도 되려고 했는데
손에 물기가 없이 해서 느낌이 괜찮아서 하박이라고 했죠. 손으로 해줘도 넓은 면으로 괜찮네요. 아주 조심스럽게 힘을 빼고 문질러서 파스텔 가루를 종이에 좀 더 정착시켜 줍니다. 이 위에 다 너무 세게 문지르면 조금씩 망가진다고 밝은 색을 그랬죠? 그려나갈 거니까요. 그리고 여름에 파스텔 실내에서 하지 말고요. 겨울에 특히 가루가 눈에 안 보이는 가루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자 손에 묻은 걸로 이런 데는 그 정도로만 명암 넣어줘도 돼요. 그렇죠? 손에 묻어 있는 것 정도로 부드럽게 넣어주시고 하박이라고 하는 그 부분 있잖아요. 우리 손에서 옛날 당수를 친다는 거. 바로 그걸 이용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하겠어요. 여기 상당히 사진에서는 어둡지만 이게 픽사티프를 뿌리고 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 전체적인 분위기 문지르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멀리서 보면,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런 사진인데 분위기를 좀 더 파스텔 톤으로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어느 정도 분위기는 파스텔로서 나온 것 같아요. 자, 이 부분 여기 덜 문질러졌네. 이렇게 제가 파스텔지는 뒤집어서 저는 매끄러운 면을 사용하고 있어요. 부드러운 그림을 원하기 때문에 너무 거칠음 그래서 자 이렇게 하면 정말 이거 좀 가리자. 요걸 가리고 손으로 가렸어요. 파스텔 톤에 저게 너무 강렬해서 그런 분위기가 기본 베이스로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지금 이런 컬러들이 채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앞에 있는 부분에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시넬리에른가? 그 파스텔인데 왜 이러지? 뭔 소리가 띵? 잠깐 네. 자 피디님 저희 구체적인 거 찍어주세요. 이거 찍어주세요. 자 이렇게 이 가까운 데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이때 파스텔은 하드입니다. 하드가 너무 딱딱해서 소프트로 한번 가볼게요. 소리가 크죠? 컸죠 방금? 자 이건 소리가 좀 작습니다. 빠르죠? 빨라. 빠른데도 이게 지금 제가 파스를 가르는 실제 속도입니다. 때로는 치키치키
문지르기도 하고, 자, 때로는 문지르기도 하고, 위로 아래로 가기도 하고, 선을 긋기도 하고, 뭐 오랜 세월 그리다 보면은 빨라지는 건데, 이게 또 천천히 그리면은 이 맛이 안 나요. 전 대상은 뚫어지라고 보면서, 자, 위에 부분은 이런 속도로 해줍니다. 역시 이게 여기 아까 풀에 강조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1분씩 끊어주세요. 가급적. 자, 길잖아. 자, 여기는 오히려 지금까지 그린 시간보다 이걸 그리는 시간은 더욱 길지 않을 겁니다. 풀은 복잡한 것 같지만. 자, 그래서 이 파스텔 여기 보세요. 자, 쓴 파스텔은 그 자리에 놓지 않으면은 섞어 놓으면은 도대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여기는 남바들리 있고 이름이 다 색깔마다 있지만 뜯어지기 때문에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스텔은. 이거는 이 자리. 지금 이미 이 시민펜 한번 쏟아져 가지고 넣었다가 그 자리를 많이 잃었어요. 자, 이게 이렇게 짤막한 파스텔도 짤막한 거 있잖아요. 자, 그 쓰임 용도가 있어요. 짤막한 거는 작은 점처럼 이렇게, 이거 아무래도 이거는 힘있기가 아니고 툭툭 부러지는 거 보니까 조금 더 세미하드, 세미 소프트, 그 시넬레르 회사의 제품 같아요. 파스텔이 여러 종류가 섞여 있다 보니까 잘하는 거. 자, 문교 쪽의 파스텔. 그거 전에 먼저 페이버 카스텔인가 여기 이거 써보겠습니다. 아주 딱딱해요. 이거는 이렇게 딱딱 문질리면 발색이 잘 나옵니다. 사각사각 그려지네. 이것도 아주 컬러가 아주 좋습니다. 사각. 느낌이 괜찮네. 여기 사각이에요. 사각 파스텔이라 사각사각 소리가 나네. 와, 자기 모양을. 이것도 풀잎이나 이런 것도 그려주고요. 오히려 날카로운 건 자, 이 사각은 사각에다 놓고, 이건 그 자리에 놓고, 이거 역시 제자리에 놨는데, 이렇게. 자, 또 한번 볼까요? 지금 이런 부분들. 아까 이건 페이버 카스텔에 좀 사각으로 문질렀죠? 몸통을. 이거는 시넬레로 파스텔이고요. 좀 가루가 많이 나오는. 이건 시민케 회사의 파스텔. 아주 가장 소프트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보유한 파스텔 중에는. 그리고 아까 골라놓은 파스텔 중에 문교의 사각 파스텔 한번 사용해 볼게요. 과연.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라이트 부분 기가 막히네요. 나쁘지 않고요. 훌륭합니다. 저 미세한 선까지 보소. 아주 기술이. 이게 뭐 몇천 원 갔었는데 살 때 문방구에서 팔을 정도인데 저는 이 파스텔이 아주 좋아요. 특히 이런 플립 그릴 때 이거 딱 괜찮죠?
많이 겹쳐지면, 지금 이걸 그리는 건 거의 한 2시간 그렸다면 30분이면 하지 않을까요? 그 정도로. 사각 파스텔 좋네. 다시 보관. 어디 갔습니까? 이겁니다. 본교의 파스텔. 드디어 이렇게 비교해봐요. 어디 있는지. 위에도 있네요. 써봅니다. 사용을 해봅니다. 이걸로 직접 들고 하니까 가까이 바로 클로즈업 되죠? 아이고, 그런데 안 보이네. 이게 제가 파스를 딱딱딱 하면 한 판이 있어가지고 스피커를 크게 틀어놓으면요, 그래서 이걸 그릴 때는 제가 노래처럼 장단을 좀 맞춰서 쿵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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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왈츠처럼요. 왈츠 음악을 틀어놓고 그리면 아주 좋아요. 자, 이제 이렇게 쉽게 이런, 실제 그런 게 있네요. 억센지 갈대인지 이런 거. 훌륭합니다. 사각 파스텔. 또 이런 것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원으로 돌리면서 빼면, 어떤 분은 이걸 보고 문이나 같다 그러는데, 문이나 어땠어요? 문이나가 어디 있고 어디 있습니까? 모든 기법을 그 자연을 표현하는데 표현해야죠. 저기 앞에서 많이 하면 저 뒤에가 더 대비가 돼서 쭉 뒤로 나갈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여기도 반짝이는 거 이걸로 표현이 되네요. 반짝 빛을 받은 잎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있죠. 여기 그런 표현들, 빛을 받은 표현들. 얼핏 괜찮죠? 자, 다시 이 파스텔도 그 자리에 놔주고, 항상 사용한 파스텔은 이제 조금 더 연두색이 있는데, 먼저 간을 봅니다. 여기다 간을 보고, 여기에 위로 가니까 컬러가 너무 강해. 자, 여기 좋네요. 여기 좋네요. 빛을 받는 이 부분. 근데 잘못 찍으니까 사각이 나오네. 안 맞네. 그리고 파스텔 만들어요. 끝을 뭉퉁그려주면 사각이 죽잖아요. 죽었을 때 칠하면 되죠. 자, 이걸 때리기 많고 왔다 갔다 문지르는 방법도 있어요. 안 보이는구나. 근데 잘못 문지르면 이 소리 좋습니다. 사각 파스텔이라 그런지 사각 굉장히 좋아요. 이때 이 안에 있는 것들 잘 유심히 남겨두면서 풀잎 속에 있는 거 파스텔 한 색으로 좀 일관성이 있게 이렇게 그려봅니다. 자, 이 앞에만 오로지 몇 개 이거 나타날 수 있고요. 하나 보고 이렇게 천천히 하고, 그렇죠? 여기 말이에요. 여기 하나 보고 천천히 하고, 이런 반복도 있는데, 멀리서 간주하듯이 보고 딱 그 자리다 싶으면 탁탁탁탁탁 풀잎을 또 많이 그리고 연구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되겠죠. 과도하게 나가지 마시고, 또 이 방향 같은 것도 잘 보시고, 이렇게 앞에 풀을 많이 배워서 하면 여기에 빛 같은 거, 즉 뭐냐면요, 여기 문교입니다. 여기에 이제 물살 같은 게 있어요. 이런 표현. 저기, 그쵸? 또 여기도 있습니다. 물살이
물살이 물이 떨어지나 봐요. 근데 이 조심해야 될 게 쓰다 보면 이 화이트 있잖아요. 이 픽사티 뿌리면 싹 따라가요. 호분이라 뭐 석고인가 가는데 지금도 없어지는데 소멸돼요 그냥. 그래서 아마 뭐 내가 들었는데 어디 외국 작가들은 아예 픽사티프를 그래서 뭐 안 뿌린다. 뭐 어떡하라고 바싹 가루 떨어지고 없어져 버리는데 어떻게 보관해요 그럼. 저렇게 좀 물살 같죠? 이런 표현. 여기도 이렇게 벌써 물살이 있는 것 같죠? 그렇잖아요? 네. 자, 이렇게. 자, 그 자리에 항상 사각을 놓으라고 그랬죠? 사각은 이 자리에 썼던 자리에 항상 넣어주고, 모든 파스텔은 이거는 완전히 독립된 겁니다. 이거 꺼낸 것도 벌써 자리가 틀리잖아요.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자, 또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이런 부분은 지금 이 화면상으로는 그림이 분위기 있게 거의 완성될 것 같아 보이잖아요. 분위기 있네. 이제 전체를 보면 아직은 더 해야겠죠? 뭐 갈대나 뭐 그런 종류 같네요. 아우, 이건 버려야 돼. 안 칠해져. 파스텔들이 딱딱합니다. 이것도 모 회사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소프트라고 하는데 소프트하지가 않아요. 녹색이 너무 강하죠? 요건 어떨까? 요거 좀 순합니다. 이렇게 말로 어떻게 설명하기가 그러네요. 보다 유리하죠 이건. 아주 끝부분을 잡고 작아지는 면들 표현하고요. 클립 다양합니다. 각도도 그러고 작게도 보이고 앞으로 향한 거는 물고기처럼 유선하게 이 자세를 구부려야겠네. 앞에 있는 포지션. 가루가 많이 날려요. 마스크 쓰고 실내에서는 그러셔야 될 겁니다. 진공 소재기로 가끔 아래에 대고 빨아줘가는 작업이 필요해요. 섀도우가 좀 멀리는 강하네.
스프레이. 이건 뭐 제초제를 뿌렸는지 조금 좀 강하고요. 강하고요. 말투가 왜 강하구이요가 뭐야? 이런 것도 있죠. 바위 옆에 있는 거. 여기도 좀 멀리 있는 바위. 조금은 밝은 색으로.
다시 드러나게 그냥 딱딱해요. 돌덩이죠. 분명히 문제가 있는 텍스트죠. 과감하게 사용하다가 습해질 때는 한쪽으로 씌워 놓습니다. 이거 로니 같아요. 로니거나 소프트인데 때려야 돼. 겨우 먹어요. 화살이 제일 재료 중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러한 표현할 때 중, 저체도에 이렇게 달려 있고요. 이제 아주 정말 작게 남았어요. 자, 아주 작죠? 아주 작아요. 여기에다 비치가 있고 파달만한 크기로 오히려 이런 미세한 표현들, 작은 표현들 하기 용이해서 끝까지 달아 없어질 때까지 사용해 봅니다. 부서져 버립니다. 네, 이렇게 문제를 떨어진 게 있죠. 큰 덩어리. 일단 이게 제일 근접하기 때문에 이거 많이 사용해 봅니다. 요거는 살짝 분위기만 있는 또 많은 작은 잎들이 모여 있다는 거죠. 앞에. 여기에 이게 아주 팅클한 게 있어요. 팅클 반짝인다 이거죠. 이건 잎이 아마 바람이 불어 뒤집으면서 어떤 물방울이 반사되는 것처럼 있습니다. 잎이 여기에
진행이 되었어요. 사진을 볼게요. 자, 이런 분위기인데 사진은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오른쪽을 볼까요? 다리 부분 이렇게 지금 화면이 꽉 차게 있는데 이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여기 우측 부분이죠. 플립이 똑딱 떨어진 것 같으니까 하고 이 부분 날카로운 것 좀 하고요. 그 이쪽 돌멩이 부분의 빛 라이트 그리고 저기 맞는 선들 해주고 그렇게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사진을 베끼듯이 하면 뭐 재미가 없겠죠. 최대한으로 이게 지금 아침 안개가 아니고요. 전장 역광을 받아서 렌즈가 그 선명도를 흐릿하게 한 사진인데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파스텔하고 맞아서 그냥 그 분위기로 그려나가는 겁니다. 좀 이렇게 길게 그렸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길게 딱 이 구도 괜찮습니다. 이제 좀 진행이 되었는데 여기에 푸른색을 좀 넣었더니 명암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경계가 좀 딱딱해서 위에 걸 아래로 내려봅니다. 내리면 이게 묻은 걸로 하게 되면 하늘에 또 파란색이 묻으니까 닦아줘가면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서 좀 흐려줍니다. 여기도 너무 또 살았죠? 경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고요. 수초에서는 물을 칠해서 살짝 건져서 이걸 자연스럽게 하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해줍니다.
여기 역시 또 없어졌네요. 다시 복원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이런 닦아주고요. 근데 형태가 지금 요거에 대칭되는 부분이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요거는 여기 있고 요거가 많이 부서졌네요. 그럼 여기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갔어요. 틀렸죠? 닦아줍니다. 물 묻은 걸로 원래 상태를 좀 복원해주고 조금 있으면 마르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부분이 이 정도에서 깎이죠. 형체를 이것도 잡아줍니다. 여기 부분 이렇게 있고 자, 이 부분은 흐려진 다음에 다시 이만큼 여기 크게 여기 내려서 바로 이 부분 그리고 이 아래는 이 정도 그 대칭을 잡아요. 여기는 아까 잡았잖아요. 다시 또 지우면서 좀 망가진 영암을 살려주고요. 이 선은 이렇게, 이 각도는 이렇게, 이 각도는 이렇게 올라가야겠죠? 하나의 형태를 잡아줍니다. 자, 여기에서 더 깎이고 이렇게 깎였으니까 이렇게 깎여야겠죠? 항상 대봐야 돼요. 그리고 산 위에 부분은 아주 조금 여기는 이쯤에 있어야 되는데 너무 올라가네.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자, 이제 이 부분 내려왔고요. 여기 내려왔으니 여기에서 쭉 라인을 그어서 여기 잡아주고요. 그리고 이 길이 이게 너무 길어졌죠? 다시 여기도 잡고 이 부분은 이렇게 이 부분 가슴이 여기 이 정도 잡아주고 이거 내려서 이렇게 바닥 강물 면적을 좀 줄였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분위기만 내다가 놓친 형태를 어느 정도 잡아줍니다. 너무 빡빡 문지르지 말고요. 손에서 기름이 나와서 종이를 아직은 더 그려야 되는데 훼손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픽사티프를 뿌리고 다시 또 픽사티프 뿌리면은 그 색
각조나 이런 게 변화가 생깁니다. 픽사티프 때문에 종이로 급속히 흡수되면서 휘발성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석고가루 호분이 있는 화이트가 약해요. 그 안에 색채가 없어서 그 바탕에 있는 살짝 어두운 색이 있는데 그게 위로 스며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여기에 좀 푸르스름한 색을 아주 경미하게 넣는데도 제가 촬영을 해보니까 그냥 너무 파랗게 나와서 색이 오히려 튑니다. 그래서 그걸 잡아줘 봐야겠어요. 파스텔이 여기 있어서 자꾸 내 카메라에 얼굴이 나올 것 같군요. 네, 얼굴이 나올 것 같아서 이쪽 옮겼습니다. 지금 파스텔에 이렇게 작은, 많이 쓰는 색은 요 아주 작은 이 종이 상자에 옮겨서 그리고 있고요. 아, 참 구체적으로 어두운 색이 파스텔에 대부분 없어요. 그래서 풍경에 이런 색은 이분이 이사벨라 림이라고, 림씨 아마 태국 출신의 홍콩 사시는 그 화가분인데 여자분이에요. 그분의 이름을 따서 그분이 쓰는 색채를 이 필요한 색, 그분 풍경 그리시는데 물에 비치는 풍경, 이 어두운 컬러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번에 그 시연 행사 때 제가 경품으로 탄 건데 유용하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 아주 진한 색들을 만들어 놨어요. 저도 이 색이 많이 필요했는데 부러졌는데 부러지면 또 용도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린이 들어가 있는 블랙 같아요. 딱딱 소리가 나는 건 뒤에 합판이 되어 있어요. 지금 합판 위에 딱딱한 파스텔이, 종이는 있지만 뒤에 합판 부딪히는 소리입니다. 좀 더 앞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튀어나왔단데 요거 앞에 있는 밝은 색을 칠하면서 가루가 떨어져서 이 어두운 색이 좀 뿌옇게 보이는데 뭐 약간 그것 때문에 몽환적인 분위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걸 최종적으로 내주고 더 어두운 부분을 눕기를 딴다는 말도 있고요. 이제 있잖아요. 그 이파리 하나하나 폴립이 지나가는 그 사이사이 뒤 네거티브 공간을 칠을 해줍니다. 바위도 칠해주고요. 두 개의 어두운 색으로, 바위에는 약간, 특히 이 바위 어두운데 앞에 있는 바위는 더 어둡게 칠해볼 것 같습니다. 제가 스틱을 이렇게 잡고 크레용처럼 칠하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필선처럼 딱딱한데, 근데 이제 올리브 그린, 다크 올리브 그린인데 그것과 진한 밤색을 살짝 섞어서 바위가 이끼 낀 듯한 그런 표현 같이 써줍니다. 그리고 저 위에 라이트가 살짝 있죠. 이쁘지 않은 바위인데 꼭 조경석이 흘러온 것처럼
그래도 약간 둥그스러운 바위를 좋아해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 쏩니다. 여기에 작은 바위들 있는 게 매력이 있죠. 그리고 이 부분에 살짝 그 흙이 쌓여서 어두운 조명에 의해서 이 만들어진 이 칼라 찾아냅니다. 조금씩 아주 경미하게 조금씩 색칠을 입혀가면서 찾아내요. 정말 아주 살짝만 해도 아주 진하게 표현이 되는 거 보면 이 길이 조금 더 나와서 있는 게 지루한 데가에 너무 커서 한 구도를 좀 깨워줄 것 같아서 앞으로 좀 잡아 뺍니다. 살짝 했는데 흙이 토사 아래쪽에 흙이 모래죠. 흙모래가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은 표현을 해줍니다. 자, 이제 바위가 저 위치 위쪽에 있네요. 상당히 아래로 내려놨었어요, 제가. 목소리가 많이 기어 들어가네요. 이게 섬세한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온 신경이 이 그림 속으로 들어가 있어서 관찰하는데 정신이 빠져 있잖아요, 제가 지금. 자, 여기도 약간의 또 하나 넣어줍니다. 그냥 묘하기만 했던 분위기가 요 몇 가지 색으로 또 다양해지면서 많이 바뀝니다. 바위를 타치 하나로, 밝은 타치 하나로 좀 바꿔서 이게 여기도 레이어가 있죠. 또 층이 있습니다. 층이 그립의 층 살짝 어두우면서 이렇게 잣나무 나무 줄기들이 모여 있어 가지고 만들어내는 이런 컬러 표현해 주고요. 이제 바위가 좀 있어졌어요. 그렇다면 이 바위는 물속에 또 투영되면서 모양을 만들어내겠죠. 컬러를 좀 변화시키겠죠. 자, 이게 바로 이 투영되는 거 표현해 주고요. 여기는 큰 투영이 없이 이렇게 슬쩍 녹아 들어가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살짝 이 단계가 조금 밝은데 여기요. 이렇게 아까까지는 좀 어두운 새벽에 빛이 들어오기 이제 역광이라서 이런 형성이 되는데 저녁 시간 11시 40분 제가 알람을 맞춰놨는데 알람이 울리네요. 잠시만. 몇 개만 표현을 해보고요. 괜찮습니다. 자, 밝은 표현 파이에 꾹 누르듯이 압력을 가해서 이것도 이렇게 사각 파이가 있네요. 여기 중경에 너무 튀면 이 아슬한 분위기를 깰 수 있으니까 밑에 어두운 색이 같이 어우러지게 압력을 조절하면서 그려줍니다. 자, 이건 툭툭 그냥 분위기만 내겠지 형태를 그리는 것보다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갑자기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들어감으로써 해놓고 다시 깨져야 될 것입니다. 대신 여기만 있으면 겉도니까 그 분위기 좀 넣어주고요. 여기에 나무 줄기도 이 색으로 몇 개를 해줍니다. 같이 갈 수 있게요. 이때 일률적으로 칠했던 그 녹색 풀잎에 이게 좀 약간 마른 잎인지 변화 있게 이렇게 칠해서 좀 더 풍부하게 색채를 풍부하게 만듭니다. 조심해야 될 건 너무 과도하면 또 전체적인 분위기가 의도하는 분위기가 싹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집어넣고 뒤로 멀리 물러나서 가야 될 것입니다.
여기는 괜찮아졌어요. 분위기는. 자, 이제 한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네요. 굉장히 좀 풍성해지긴 했는데, 네, 잠자라고 알람이 컴퓨터에서 울리네요. 부드럽게 이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건 완성된 사진이고요.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또. 안녕. 이상 파스텔 영상이었어요.